네,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는 826조부터 혼인의 효력에 대해서 826조의 2 그리고 827조를 봤습니다. 828조는 부부 간의 어떤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은 뭐 너무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의 효력, 두 번째 파트인 재산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문이 전부 한 5개가 있는데, 부부재산 계약에 관한 것이 이제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 재산에 관한 것은 부부가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정하는 약정 부부재산제가 있고, 또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830조 이하의 이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 법정 부부재산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2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성립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했으면 그것대로 하는데,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 관계는, 신분 관계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건 다 강행 규정이니까. 본관이라는 거는 이 이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4절 혼인의 제2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조라는 것은 830조부터 33조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도 이제 여기도 지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그죠? 여기 연역 규정이 없는 거 보면 부부재산제는 지금 830조도 그렇고 31조, 30조는 한 번 바뀌었고 31, 32, 30, 33은 조금 바뀌었네요. 뭐 큰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의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29조도 58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제가 오늘 강의 녹화하다가 이제 그 제 얼굴을 화면에 띄우는 거를 또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혹시 이제 저 얼굴을 모르는 분은,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굉장히 붉게 나오네요. 노트북에 여기 위에 카메라가 달려서 이렇게 비추는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교수의 얼굴을 비춰주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 집중이 잘 된다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 보셨으니까 이제 가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기 전에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혼인 신고는 결혼식 한 다음에 해도 되니까 뭐 딱히 또 그렇게 뭐 급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혼인 신고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못 바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 중에는 못 바꾼다. 뭐 이혼한 다음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원칙적으로 못 바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항은 전항.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됐으면 제2항 이렇게 표현할 텐데,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전항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한 재산 약정을 얘기하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즉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또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는, 이런 표현도 이제 옛날 표현이 위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도 각조에 정하는 바가 뭡니까? 각조에서 뭐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이 이 단추가 없는 이 오래된 규정들은 일본식 그 어법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방은, 아내는 자기가 관리할 것을, 여보, 당신 손 때 내가 할 거야 하는 것을
쉽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바꿀 때는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이 관리자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부 재산 관리 그 약정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하려면은. 그래서 이 등기부 보면은 굉장히 그 재산별로 해서 이거는 누구 건데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법원은 이제 가정법원이겠죠.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내 건데 남편이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좀 사업하면서 이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 그러면 아내가 아니 손 빼 이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반반인 경우에는 자기 목만 내 거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뭐 한때는. 그래서 그냥 여기 제목처럼 부부 재산 약정 이러면 됩니다. 그죠?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성립, 이제 보통은 혼인 신고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성계인 또는 제3의, 이것도 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것도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하여야 부부의 성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우리 그 한글 문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5항은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아까 여기 이제 공유재산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성계인 또는 제3자,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또 바꾸거나 분할했을 때는 변경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고, 부부의 성결이라는 건 이제 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의하기를 구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107, 108, 109, 110조에 보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렇게 선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부부의 상속인이 뭐 되냐 얘기인데, 부부지만 뭡니까? 서로 첫 번째 결혼했다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녀가 있는 사람끼리 재혼하게 되면은 자기의 자녀가 아닌 그 자녀들이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데리고 온 자녀는 남편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혈족이 되니까 인정이 되고,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또 부인 입장에서는 또 배우자의 혈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녀들도 직계 존속의 배우자니까 또 인척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속인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약정 부부 재산 제도거든요. 이게 그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은, 있더라도 뭡니까? 등기해야지 또 제대로 이게 의미가 있게 되고, 등기 안 하면 또 약정으로서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여기 보면은 다음 각족을 했으니까 이제 830조 이하에서 정하는 거. 아까 이제 공유란 얘기도 내 공유면 분할한다 그랬지만 그게 알 수가 없는 경우거든. 그래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간주는 아니고 추정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1항에 보면은 부부 1항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이걸 우리는 고유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남편 재산은 남편 거고 아내 재산은 아내 걸로 본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부부 별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유 재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고 자기가 또 추가로 번 재산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 특유 재산인지 누구 건지 모르면은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 뭐 살림도구 같은 거는 사실 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누구 돈을 빌렸거나 한 게 이제 저쪽 임대인에게 거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되지만,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이런 또 자잘한 뭐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내가 샀나 네가 샀나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 추가로 이제 뭐 이렇게 섭득한 구입한 재산 같은 것이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여기 지금 연역 규정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한 번 딱 바뀌었습니다. 이제 5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77년도 이제 법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본 826조의 2도 이렇게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법의 제일 마지막인 유류분 그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두들겨 맞고 있지만은. 뭐가 바뀌었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한다. 남편의 재산이니까 뭐 특유란 말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58년도 이때는 대부분 남성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뭐 경제 활동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때는 또 826조 2에 뭡니까? 그 성년 의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나 남편이 또 미성년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성년이 아닌 상태에서 성년 연령보다는 혼인 정령이 낮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아내가 미성년이면은 그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아내의 며느리의 재산까지 관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친권조차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가 다 미성년자면은 그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그 손자에 대해서 친권을 이제 대행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건 뭐 혼인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저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77년도에 이제 826조의 2가 이제 신설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특유재산으로 보는데, 그럼 이거는 자기 거니까 뭡니까? 자기 각자 관리하고 사용 수익. 우리 관리 사용 수익은 요거는 우리 211조에 보면은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죠? 소유권의 우리 어떤 책에 보면 이제 권리, 권한, 뭐 권능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어차피 법의 조력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그 이름이 뭐 권리든 뭐 권한이든 권능이든 뭐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내려갔네. 211조죠, 소유권이. 여기 보면 소유권의 내용이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 그죠? 다른 권리는 이제 처분은 없죠. 임대차 같은 건 사용, 수익만 있고 처분은 없는데 소유권은 이제 처분권이 있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권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까지 이제 좀 관리도 하고 뭐 처분도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판례가 아주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요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이 뭐 정확하게 하면은 일상가사로 인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겠죠. 본문은 그렇게 나오니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일상 가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가사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목하고 법조문 본문의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106조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이 사실인 간섭이잖아요. 그죠? 여기 법률행위 있어가지고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인데, 실제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 1학년들이 들어와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실인 간섭하고 간섭법하고 이게 설명을 봐도 또 교수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법령 중에 선량한 분수 기타 사실 관계 없는 규정을 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법령의 당사가 법령의 선량한 분수 기타 사실 관계 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의사가 우선한다. 즉 이 법률행위 편에 있기 때문에 의사 표시의 해석 순서 기준이 어떤 게 먼저 적용,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빵을 먼저 먹냐, 뭐 커피를 먼저 먹냐, 샐러드 먼저 먹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 의사가 있고, 본인의 의사가 있고, 임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간섭이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빵과 샐러드와 커피 세 가지가 있는 경우에 어느 걸 먼저 적용할 까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럼 바로 다음 규정에서는 그냥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냥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그냥 관습이라고 돼 있지 사실인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민법 1조 배울 때 간섭법과 간섭, 사실인 간섭의 뭐 효력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한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법조문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의 일방이 즉 남편이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제3자와 번지기 슈퍼에 가가지고 쌀을 한 포대 사올 때 아내 명의로 그죠? 아내 명의로 한때 아내 명의로 샀단 말이에요. 그죠? 일상 가사에 했는데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산 남편은 뭐 연대 책임은 뭐예요? 그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명의 계약 당사자인 아내한테도 쌀값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한 남편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는 거래하지 않아. 뭐 이 얘기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슈퍼에 가가지고 쌀을 그냥 10푸대를 사왔다. 그런 경우도 아내한테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러면은 이제 술을 막 예상으로 사오는 경우 아내가 이제 남편이 술고래고 막 주정하고 이러면 아내가 슈퍼에다 전화해서 나 술값 우리 남편이 술 예상한 거 나 못 갚으니까 술값 못 받을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뭡니까 연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상의 가사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부에게는 또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부에게는 특별한 건데 어떤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워낙 또 요즘 그 생활의 어떤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도 고가의 어떤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쌓이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컴퓨터 같은 게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냥 지금 우리 핸드폰만도 못한 게 뭐 몇백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은 뭐 저거 된 거고 그리고 우리 판례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전화기 뭐랄까 점검이라 그러냐 그런 거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중고 자동차 같은 것들 뭐 벤츠 자동차 그래봤자 최근은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지만 중고는 또 뭐 1, 2천만 원짜리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자동차는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필수품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그냥 일상가사 남편 이름 돼 있지만 아내도 타고 아이도 데려다주고 아내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이 가끔 타기도 아이 데려다주고 하는 거면은 일상 자동차 중고자동차 구매 뭐 하는 거는 일상가사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부의 어떤 경제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가족 구성의 가족의 구성 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비용.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이제 이런 것까지 법에 규정을 해야 되는가, 부부 간 정떨어지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하거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90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제 뭐 본 거 있었죠, 그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개정 전에는 남편의 것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돈은 남편이 벌었다고 이렇게 그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건데 애매하면은 야 부인이 그 뭐 돈도 못 버는데 지가 어떻게 사 이런 이제 시각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것도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바뀌기 전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이런 말도 그냥 90년 당사자 사이로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특별한 약정이 없죠. 똑같아요. 부부가 공동 부담한다는 거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근데 요전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부부가 공동이 아니고 남편이 부담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버니까 "네가 부담해야지 뭘 공동을 하냐."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뭐 남성 중심이고 좀 남자의 뭐 권위적이고 여성의 이제 불평등하고 그런 사회였지만은 대가족 제도였던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어쨌든 830조2 항하고 833조 의 그 취지는 남편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법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분이 됐네요. 다음은 이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잠깐만 보여줄까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김효근인가요? 그분이 야예대 경영학과 교수신데 되게 유명한 그 가곡들을 여러 곡 작곡하셨거든요. 그분의 눈이라는 그 가곡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좀 제법 불렀는데 오늘 아침 우연히 또 첫사랑이란 또 가곡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오늘 그냥 계속 연습했는데 가사 외우기도 쉽지 않네요. 기회가 되면은 어 조금이라도 녹음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